네, 욕 나오는 경기 혹시 보셨나요? 네,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요. 안 보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환장하겠네요. 토트넘 선수들이 실수로 인해서 패배했다는 말은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총체적 난국. 오늘 경기만큼은 토트넘이 최악의 팀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전까지 메뉴와의 참패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맞지만 리버풀도 패배하고 첼시 메뉴가 비기면서 순위 싸움에 도와주고 아스날도 드디어 무승부가 생기면서 상위권 레벨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 홈에서만큼은 매우 강하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페리시치 빠졌으니까요. 네. 분위기 한번 바꿔보자 하면서 단전에서부터 파이팅을 끌어올렸습니다. 아, 맞다. 그런데 축구 11명이 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구멍이 생기면 팀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구멍이 최소 4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리스, 산체스, 다이어, 랑글레. 진짜 환장하겠네요. 페리시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시야가 너무 좁아졌습니다. 방심했다 보니 제대로 어퍼컷을 맞은 기분입니다. 아니, 구멍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 구멍들을 커버하려다가 무리한 플레이로 경고가 쌓이고 또 경고 누적까지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더니 결국 페리시치까지 나오게 되고, 축구 응원하다가 저도 제 자신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무식한 긍정의 힘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인내심이 정말 좋구나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경기 상황에 대해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로메로와 호이베르가 가벼운 부상으로 경기에서 제외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중 챔피언스 리그까지 염두를 해야 했는데 스포르팅만 잡으면 16강은 거의 확실해지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산체스, 랑글레가 출전하게 되었고 3경기 징계가 풀리자마자 에메르송이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메르송은 다른 선수들 덕분에 좀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스킵이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고 세세뇽이 출전하면서 손흥민의 득점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미드필더 위쪽으로는 원하는 대로 구성이 됐다 보니 힘이 난 거죠. 이에 맞서는 뉴캐슬은 올 시즌 최소 실점팀, 앞으로 미래가 창창해서 그런지 자신감이 넘쳐서 이미 상위권 팀인 듯 보였습니다. 이미지라는 게 참 무시 못하죠. 뉴캐슬은 토트넘이 메뉴에게 발린 것을 알고 있는 건지 원정 경기임에도 시작부터 토트넘을 전방 압박하면서 토트넘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위에 참혹했던 분위기를 전했던 것과 다르게 토트넘은 경기 초반 대박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10분 안에 슈팅을 4번이나 하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전반 45초 만에 골키퍼 정면으로 간 왼발 중거리 슛, 전반 2분에는 더 아쉬운 오른발 가마차기 중거리 슛, 전반 8분에도 중거리 슛, 전반 10분 가장 결정적인 기회였는데 칩샷이 포프의 손에 걸리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후에도 30분 동안 토트넘은 12개의 슈팅을 쏟아부었습니다. 경기 재밌었는데 진짜예요. 스킵의 패스 질도 매우 좋았고 공격 전개가 잘 이루어지면서 선수들, 홈 팬들에게 티켓 값이 안 아깝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손흥민은 자신을 탓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4번의 슈팅에서 한 골이라도 들어갔다면, 토트넘의 12번의 슈팅에서 한 골이라도 들어갔다면 정말 어리석은 기대죠. 토트넘은 득점을 위해 밀어붙이고 라인까지 끌어올리다가 전반 30분 뉴캐슬 수비수의 롱패스 한 방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미 이전에도 위기는 간간히 있긴 했었는데 겁나 느린 다이어가 윌스를 쫓아가지 못하고 요리스가 박스를 넘어서 커버를 하려고 잘 나왔는데 아니, 요리스가 걷어내질 않고 가슴인지 급소인지 그쪽 부위로 어설프게 막더니 힘없이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파울을 유도한 거겠죠. 볼은 바로 앞에 떨어지고 윌스는 침착하게 느린 중거리 슛을 비어있는 골문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논란이 있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VAR까지 돌렸고 오로지 주심 판정에 따라 이 경기가 결정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심은 경합 과정으로 보면서 득점을 인정해버렸고 그때부터 토트넘은 끝이 났습니다. 콘테 감독은 선제 득점하면 패배 본 적이 없고 실점을 먼저 하면 뒤집는 걸 매우 힘들어한 팀입니다.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는 뒤집긴 했지만 뉴캐슬은 프랑크푸르트보다 훨씬 빠른 팀이었습니다.
앞선 실점은 요리스의 판단 실수라고 커버해 주죠.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헤딩으로 하기에 낮게 깔렸고 걷어 내려다가 오히려 윌슨 몸에 맞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은 있겠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경험도 많으니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39분 요리스는 정말 미친 짓을 합니다. 그리 멀지도 않은 거리에 세세뇽에게 느리게 공중볼로 주면서 뉴캐슬 선수들이 압박하기 좋게 만들어주더니 결국 뺏겼고, 알미론이 치고 나가자 느려 터진 랑글레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각이 없었지만 요리스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완벽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토트넘의 수비 민낯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전반 19분에 다이어가 요리스에게 황당한 백패스를 하면서 분열 조짐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는 바로 다이어를 클로즈업까지 했습니다. 10분 실점과 다시 10분 후 요리스가 골킥으로 시작했을 때 줄 데가 있어야죠. 아마도 콘테 감독은 팀의 발전을 위해서 후방 빌드업을 지시하고 있는 듯한데, 요리스는 산체스에게도 주는 것도 불안하고, 이미 다이어는 집중 마크가 되어 있고, 알메로는 겁나 빠르고, 빌드업을 하긴 해야겠고. 듣고 계신 분들도 힘드시죠?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거기다 다이어 랑글레는 수비수 중에 느린 선수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럼 오른쪽이 완전 비어있다고 봐야죠. 토트넘은 이렇게 전반 29분까지만 뭔가 할 듯 기대감만 보여줬다가 홈에서 전반에만 2실점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8분에 코너킥을 이용한 케인의 득점이 나오면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추격을 해서 대반전이 만들어질까 또 기대해봤지만, 후반 16분 만에 콘테 감독마저 구멍 역할을 자처하면서 토트넘은 게임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경고받은 세세뇽 대신 페리시치를 교체 출전시켜버렸습니다. 조커가 페리시치라니까요. 이후 30여 분간 토트넘은 암유발 경기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왔다고 하지만 뉴캐슬과 다르게 축구의 기본인 패스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정말 김 빠지게 만들었고, 페리시치는 되도 않는 1대1 돌파에 출전한 지 8분 만에 동점 기회가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손흥민에게 주지 않으면서 평범한 땅볼 슛을 만들었고, 결국 손흥민마저 분노 폭발해버렸습니다. 페리시치는 주발도 아닌 오른발로 슈팅을 했습니다. 이때 실시간 커뮤니티에서도 페리시치에 대한 욕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패스도 안 되는 팀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선수에게 볼을 주지 않는데. 손흥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평점 6.6을 받게 되었는데, 손흥민이라면 기회가 왔을 때 득점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 평균 5% 이하 득점 확률의 중거리 슛을 3번 쏜 건데 참 엄청난 기대감이네요.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선수들의 부상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건 선수 영입의 실패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봐야겠죠. 이거 진짜 국뽕 아니고, 토트넘이 김민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3년 전부터 있었는데 끝까지 계산기 두들기다가 무리니도 쫓겨나고 콘테 감독도 대위기 상황 된 겁니다. 콘테 감독의 장점은 그나마 수비덕인데, 토트넘 수비 붕괴가 되면 무리뉴 감독 경질과 다를 거 없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콘테 감독 경질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누가 맡아도 산체스, 다이어, 랑글레 라인이라면 답 안 나오죠. 이제 드디어 포스터 출전하는 걸까요? 팬들을 위해서라도 요리스 좀 쉬게 해야 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팬은 이런 반응을 남겼습니다. 토트넘 경기력이 바뀌길 바라는 것보다 손흥민이 떠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저도요.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죄송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